사람들이 성공은 왜 나한테 오지는 않고 정말 운이 좋은 사람한테만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포자기합니다. 무언가를 꾸준하게 반복을 하게 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장려빌은 스타트업 창업과 엔젤 투자 그리고 자기 변혁으로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가들도 실패를 줄이고 사업에서 성공을 해서 정말 풍요로운 경제적 자유를 얻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의 성공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돈 문제에서 벗어나서 풍요로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떤 성공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를 하게 되면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삶이 각박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뭐 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돈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자, 장려빌 채널을 통해서 혹시라도 삶이 달라지고 부자가 되신 분들이 있으면 좋은 생각 하시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성공은 어떤 뛰어난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지식, 학식, 학벌 그리고 어떤 기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공의 결과물만 놓고 보면 정말 그런 것처럼 보여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가 사업을 잘해서 성공을 하거나 또는 학벌이 좋고 지식이 많아서 성공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아서 우연히 로또에 당첨돼서 부자가 되거나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은 왜 나한테 오지는 않고 정말 운이 좋은 사람한테만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원인을 바라보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의 원인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성공이 아이디어나 어떤 지식, 기회에 의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운일 뿐입니다. 그런 경우는 운일 뿐이에요. 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반복에 의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반복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공은 반복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하게 반복을 하게 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하든 또는 행동을 하든 생각을 하는 것도 반복이고요. 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꾸준하게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 부자가 되고 싶다. 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반복하잖아요. 그럼 삶이 바뀝니다. 이 반복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하고, 이게 목표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하고 그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요. 그게 습관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습관이나 패턴들은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런 어떤 습관에 의해서 삶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늦잠을 잔다. 그게 반복되면 늦잠 자는 게 습관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일을 뒤로 미루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을 시작을 하는데 하기 싫어요. 그럼 나중으로 미룹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미루는 게 또 습관이 됩니다. 그런 안 좋은 어떤 습관들,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면 그게 삶의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재밌는 게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인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계속 창조되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을 혹시 오늘 만나셨다면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반복을 하는 것이 내 자신과 주변을 바꾸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반복적인 것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 뜨거운 열정이 생기죠. 자,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살이 좀 찐 것 같고 그리고 몸이 찌뿌둥하고 그래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서 아,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마음에서 뜨거운 생각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날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한 2시간 해요. 그래서 막
막 몸에 근육이 붙고 되게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날도 가요.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번 가다 보면 근육통도 오고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의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열정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공은 어떤 뛰어난 아이디어, 어떤 기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건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반복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이루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운동을 하고 싶다. 내가 몸에 근력을 키우고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 마음은 뜨겁죠. 막 가서 열심히 하고 싶죠. 그런데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내가 앞으로 운동을 하려면 한 3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간을 정하는 거죠. 아주 먼 기간을. 3년 정도는 운동을 해야지 내 몸에 근력이 완전히 붙고 내 몸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3년 정도 운동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 3년을 운동하려면 지금은 내 몸이 약하고 몸이 군살이 많아서 운동을 많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뭘 해야 되죠? 그냥 헬스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근력 붙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루틴을 만드는 거죠. 시간을 정하고 헬스장으로 갑니다. 그냥 헬스장으로 가는 것 자체를 내가 성공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면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헬스장에 가서 그냥 한다고 그러면 자전거를 타거나 러닝머신을 달리거나 그냥 내가 크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개수,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스장에 가고 반복적으로 이제 한 며칠을 하게 되겠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정도죠. 헬스장에 갈 시간이 없다. 그러면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는 거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고 만약에 팔굽혀펴기를 한다. 그럼 팔굽혀펴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10개만 하세요. 그것도 힘들면 5개씩만 하세요. 그 5개를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이 요즘은 스마트폰에 알림 설정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쓰는 다이어리가 무엇이든 알림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뭐뭐 하기 이렇게 알림 설정을 해놔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에다가 알림 설정 정말 많이 해놓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뭐 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어떤 생각을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할 때 그럴 때 알림 설정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비전을 상상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알림 설정을 해놔요. 내가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만한 시간이 되면 알림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일하다 보면 그 알림이 이렇게 울리거든요. 그럼 바쁘니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 때도 있죠. 근데 계속 알림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그게 너무 나한테 익숙해져서 이제 알림이 안 와도 될 정도면 알림을 삭제합니다. 자,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헬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 알림 설정을 해놓고 계속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계속해 나가면서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한 달 내내 하기로 했는데 한두 번 빼먹어요. 빼먹게 되면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역시 안 돼. 자기 자신을 자학해요.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꾸준히 못해.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하다가 중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중단하게 되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매일매일 실패하고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그 실수를 극복함으로써 발전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내가 일주일 내내, 5일 내내 하기로 했는데 3일밖에 못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나를 실망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3일이나 했구나, 다시 또 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자, 중요한 지점에 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 왜냐면 우리는 3년 동안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좀 하기 싫으면 안 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짜릿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헬스장에 가서 내가 근력 운동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어떤 기기들을 드는 게 어렵잖아요. 힘들고. 헬스가 뭐가 재밌습니까? 무거운 거 들고 막 그러는데 처음에는 근육통도 오고 힘들어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헬스가 재밌게 느껴질 때가 있죠. 재밌게 느껴지고 가면은 뭔가 내 몸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기분이 좋을 때가 이제 있어요. 자, 그럴 때가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운동을 헬스장에 안 갈 때보다 헬스장에 가는 게 더 즐겁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변화가 시작돼요. 그때는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이 나를 끌고 가요. 그냥 하루만 운동을 안 해도 힘들어지는 거죠. 오히려 운동을 안 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가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알림 설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때부터는 내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운동
운동을 못하고 근육도 없었던 그런 존재에서 근력이 붙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우리는 이룰 수가 있어요. 저는 명상을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명상을 하는데 처음에 명상을 하면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혀 느낌이 안 옵니다. 어떨 땐 졸고 있어요. 자고 있고. 그런데 명상을 하고 나니까 뭔가 되게 눈을 뜨고 나면 기분이 개운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는 그런 기분들이 느껴졌었어요. 그러면서 명상을 하면서 내가 명상을 하면서 이게 좋은지를 몰랐던 이유는 뭐냐면 내 감각이 되게 무뎌져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명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감각이 아주 섬세하게 살아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더 꾸준하게 하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감각이 점점 살아나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명상을 하면서 정말 짜릿한 어떤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 짜릿함은 제가 눈 뜨고 있을 때 이 현실에서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 정도의 강력한 거였습니다. 그걸 느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짜릿함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명상을 계속 하게 됐어요. 지금은 거의 날마다 합니다.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지금은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제가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또 제가 꾸준하게 했던 게 이제 제 책 읽는 거였거든요. 처음에 책을 읽는데 졸립고 안 들어와요. 근데 제가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하고 책 읽는 걸 아예 시간을 넣어놓고 꾸준하게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책을 읽는 게 쉽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알아가게 되면서 책 읽는 것 자체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고 이 머리 앞에 있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책 읽는 것 자체가 내 두뇌를 정말 좋게 만들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있으면 이 전두엽이 꿈틀거리면서 정말 머리가 이렇게 확장되는, 뇌가 확장되는 그런 느낌들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책을 읽고 나면 정말 책 속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고 제 자신이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는 걸 더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명상과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뭔가를 해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꾸준하게 반복을 할 때 그 반복 속에서 뭔가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고 나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습관을 첫째로 만들어라. 그리고 습관이 그대를 만들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세븐 헤빗의 저자,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책인데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어요. 습관은 인간의 정신적인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습관을 관리하면 인생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책들에 보면 이런 문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그냥 뭐 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복을 하고 그게 습관이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면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하겠다고 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기 어려우니까 다이어리에 알람을 등록을 해놓고 계속 나한테 스마트폰이 알림을 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욕심내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실패해도 크게 낙담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고 계속 시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재미를 느끼는, 아주 쾌감을 느끼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는 내 몸이 스스로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서 성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서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